우리 지금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일단? 지금 우리 하고 싶은 내용은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나머지 정리. 이 나머지 정리가 뭐라 그랬어? 나머지 정리가 뭐예요? 어떤 다항식 p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내가 이 친구들 사실 뭐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내가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럼 당연히 어떤 몫이 나왔을 거고, 나머지는 내가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오겠죠? 그지?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몫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나머지가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나는 이 상황을 바로 내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 K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는구나. 즉, 애가 0이 되는 값을 넣음으로써 이 몫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몫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나머지만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봐봐. 어떤 px를 내가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우리 몫이 만약에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게 됐어요? p-a분의 b는 r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이 똑같은 px를 이번에는 우리가 ax 플러스 b로 나눴다고 한번 해보면 당연히 x 플러스 a분의 b나 ax 플러스 b는 다른 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몫은 다르게 나오겠고 그죠? 음. 우리가 뭐라 그랬어 그때? 나머지는 안 변한다 했지. 다시 한번 보면 실제 이 친구가 누구니? 라고 했었을 때는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은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어야지 똑같은 px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분의 1을 나눠야겠죠. 그치? 그럼 원래 qx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몫은 변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0이 되는 값들 마이너스 a분의 b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이나 어쨌든 뭐는 안 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08번만 우리 210번만 같이 풀고 좀 몇 문제씩 다시 한번 볼게요. 210번. 야, 어떤 px를 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럼 나는 얘를 그냥 어떻게 쓰시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딱 쟤를 보자마자 일단은 이 p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당연히 몫은 관심이 없고 나머지가 바로 나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줄친 문장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긴 문장이 그냥 이거야. 이번에는 이 QX라는 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를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했었을 때 얘도 어쨌든 어떤 몫이 나왔을 거고 나머지가 나왔을 텐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에요. 선생님이 두 번째 문장도 결과적으로는 이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장제가 쓰여져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학으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역시나 우리 어떠한 다항식이 나는 이 식이 막 엄청 복잡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다항식을 똑같이 x 플러스 5로 나눴다. 난 x에다 뭐 대입하겠다.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마이너스 5 대입하겠다. 그러면 4p 마이너스 5 플러스 3에 q 마이너스 5. 이 친구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r값이 뭐니? 물어본 건데 우린 대놓고 애가 나한테 외치고 있잖아. 너는 3이에요. 너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단순 계산이니까 우리 마이너스 12에서 3을 뺀 게 이제 R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9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죠? 이번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1차식으로 나눈 것이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2차식 혹은 3차식으로 나눌 때도 있어. 걔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 다시 한번 또 보자는 거야. 211번 한번 보면 우리 다항식 px를 x 플러스 3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그럼 나는 저 문장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꿔보면 p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이에요. 이렇게 쓰겠죠? 그치?
그 다음에 x-2로 나누면 무슨 말이야? 아, 2 대입하면 이번에는 3이에요. 지금 우리 두 번째 문장까지 선생님이 그냥 수학적 표현을 바꾼 거. 근데 이번에는 이 똑같은 px를 나한테 어떻게 한 거야? 2차로 나눴어, 이번에. 근데 저 2차를 내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니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2, 3, x, x. 그리고 애가 플러스니까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아, 그러면 이 px를 저기 있는 x제곱 플러스 x 뭐야?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당연히 어떤 몫이 나왔을 거고 나머지는 몇 차예요, 그러면? 1차 이하지. 왜? 나는 2차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r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1차 이하. 왜? 내가 나눈 애가 몇 차니까? 2차니까. 오케이? 나머지가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상수함이 나올 수도 있고 나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차 이하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랬을 때 이 나머지 실제 이 ax 플러스 b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대놓고 어차피 이 친구 또한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수치대입법. 미지수의 개수가 있는 미정계수죠? 그렇지?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지금 좌변을 모르기 때문에 우변에다가 결과적으로 x에다가 어떤 수치를 대입을 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대입하면 된다? 2 대입하자. 마이너스 3 대입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2를 대입을 하니까 여기 있는 게 다 0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나머지가 뭐 나와요? 2a 플러스 b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또 0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마이너스 3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우리가 뭔 줄 알고 있고 3인 거 알고 있고 내가 마이너스 7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 b를 여기다 쓰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뭐 답까지 한번 내보면 우리 빼니까 5a는 10, 그러니까 a는 2고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나머지는 2x-1입니다. 라고 쓰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미 한 사람은 좀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풀어. 다시 한번 풀어.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px를 x 플러스 3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라는 것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면 이 친구 똑같이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는 여기다 2 대입하면 나머지는 몫은 없어지는 거니까 나머지 3 나오는 이 두 식이 나오고 여전히 우리가 저 2차식으로 나누게 되더라도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검산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항상 1차 이하가 나오니까 이렇게 미지수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수치대입법밖에 없으니까 0이 되는 거 위주로 2나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미지수들의 식계대로 우리가 A, B 연립방정식 풀어서 문제를 구하시면 됩니다. 얘도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 213번. 이 친구도 한번 보자. 213번. 얘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어떤 px를 이 친구가 여전히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4x-1이고 그럼 나는 쟤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검산식으로 다 표현을 해줍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2를 나눴을 때 나는 몫을 모르니까 일단 qx 그리고 나머지는 2차로 나눴기 때문에 1차 이하 그래서 1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 똑같은 식을 뭐로 한 거야?
여전히 13 플러스 플러스 XX.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3. 그럼 역시 몫이 달라졌겠죠? 그랬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왔다고 합니다. 식을 작성해달라고. 오케이?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나? 이 똑같은 px를 이번에는 우리가 1, 2,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xx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어떤 다른 몫이 또 나왔을 거고 나머지는 또 1차 이하가 나올 거니까 ax 플러스 b라고 했었을 때 나는 이 친구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전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정계수법이니까 우린 수치대입법을 쓰겠다. 그럼 수치대입법 쓸 때 뭐 대입하겠다? 마이너스 2라고 2 대입하면 10두개 미지수 2개 나온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난 지금 필요한 게 뭐니까? 2 대입했을 때 x, 우리 p2 값은 x에다 2 대입했다는 소리니까 여기 있는 모든 x에 다 2를 대입하면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 2 대입하니까 8에서 1 빼니까 7 나오죠? 그치?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또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대입하면 되겠지. 이 식에다가. 그럼 여전히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도 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이 친구는 4가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다 2 대입하면 여기도 날아가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여기 날아갈 때 마다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b의 값이 이 친구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 되는 거니까 이걸로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 값 구해줘서 대입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답까지 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지금 감줄 때는 화목도 괜찮지? 앞에 있어? 언제? 넘어갈게요. 오늘 할 내용, 원래는 이 친구부터. 이제 3차 시고 나눴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 20차가 있어요. 지금. 20차를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우리 R2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X 20승 플러스 X 15승, X 10승 플러스 X 5승. 이 친구를 내가 X 3승 마이너스 X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 내가 얘를 항상 우리 나누는 친구는 인수분해 가능하면 일단 인수분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X로 묶이니까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 가장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였어요? 공통인수 있는 거 묶자. 얘는 다 모든 항이 X가 있으니까 일단 X로 묶은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되죠. 얘는 우리가 합차 공식이니까 다시 한번 밑에다 써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걸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어떤 몫이 나왔겠죠? 그지? 지금 최고차항은 20차니까 여기는 뭐 17차 나왔겠지? 맞아? 오케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예요? 2차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얘가 지금 RX인 거야. 얘가 지금 RX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B, C 구한 다음에 X에다 2 대입해줘 이거잖아.
그치? 그럼 미지수 3개, 식 3개니까 우리가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거,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수치 대입법.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1 대입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0 대입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여긴 싹 다 0이 되는 거니까 0은 얘도 다 날라가죠? 다 날라가죠? C값이 이미 나왔네.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얘는 다 지금 짝수차랑 후수차가 반복되니까 또 0이네. 그지? 그래서 0은 여기도 또 다 날라가고 여기다가 실제로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어차피 c는 0이니까. 마지막 우리 1만 대입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4는 이렇게 나오고 1 대입하면 또 없어지고요. 몫은. 그래서 1 대입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래서 a하고 b가 같으니까 a나 b나 다 2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나머지는 무엇이다? 우리가 4분의 2x제곱 플러스 2x가 정답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실제로 내가 다른 식의 나눗셈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머지 정리의 형태로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많이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일단 사탕 좀 하나 먹어보면서 깨우자. 알겠죠? 좀 차리시고 잘 신경할 텐가? 이렇게 많이 계속 졸려야 하고 이왕 온 거 열심히 합시다. 참게요. 알겠죠? 넘어가도 되니? 확실히 해?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 잘 안 돼, 지금. 괜찮아? 오케이. 우리 216번 한번 같이 한번 볼게. 216번. 일단 내가 먼저 풀 거고 풀 시간 줄 거니까 먼저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우리 첫 번째 문장. p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입니다. 그럼 난 쟤를 딱 보자마자 일단 이거 쓰고 시작하는 거.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수학적 편으로 바꾸면 p1은 4이다. 이렇게 쓰기도 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어떤 px를 내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어차피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나누었을 때, 몫은 내가 잘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당연히 2차로 나눴기 때문에 1차가 나온 겁니다. 3x 플러스 4. 근데 이번에는 이 px를, 와우,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사실 이 친구는 우리가 x 3승 마이너스 1이라고도 해요. 근데 얘는 지금 나한테 감사하게도 그냥 인수분해 해준 거야. 왜냐면 아직 인수분해 공식 안 배웠으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나중에 인수분해 배우고 나서는 얘가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x 3승 마이너스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몫이 바뀌었을 거고 나머지는 2차겠죠. 진짜 여기서부터 중요한 논리가 하나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친구를 구해달라고 한 거야. 애가 지금 RX라고 했었을 때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국 나머지 구해달라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여기서부터. 난 지금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은 같아 틀려. 똑같은 PX니까 같단 말이야. 맞아? 그럼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야, 너 이 친구로 나누면 무조건 너는 나머지가 애가 나와야 해. 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어쨌든 이 밑에 있는 것도 RX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놈을 내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다고 하면 가정 한번 해볼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식하고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것을 A로 나누면 우리 몫이 뭐가 나오겠어? X-1하고 여기는 Q 프라임 X가 일단은 몫으로 나오겠죠. 그지? 오케이? 야, 근데 우리 이 친구도 몇 차야? 애도 2차지. 그럼 애는 우리가 애로 나눴을 때 몫이 A가 들어오겠죠. 최고차항의 A가. 몫으로 들어오겠지. 맞아?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누가 나올 수밖에 없다? 3x 플러스 4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 말 이해돼? 난 지금 미지수 몇 개였어? 얘는 1이 아니라 C인데 왜 얘가 1로 나오니? 얘 미지수 몇 개였어, 우리? 3개였지. 근데 이 3개짜리가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개념 안에서 미지수가 몇 개만 생기게 됐어? 한 개만 생기게 됐지. 그래서 이거 풀려고 뭐 준 거야? 10 하나 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내가 지금 px니까 우리 p1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1 넣으면 여기는 0 되고요. 그치? 얘는 3에 얘는 0 플러스 a 플러스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7 이렇게 나옵니까? 근데 얘가 지금 몇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지. 아, 따라서 우리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야, 그런데 실제로 애를 전개했었을 때 애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똑같은 식이니까. 그럼 실제로 애 전개했었을 때 이 친구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 친구랑 애를 곱하고 애를 더한 거죠. 맞아? 다시 한번 이 친구는 누구냐? 애하고 애를 곱하고 애를 더한 게 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하고 3x 플러스 4까지 더한 게 실제 애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 논리 이해 가요, 지금?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무조건 시험에 하나 나와요. 어. 그래서 얘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x니까 2x.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4니까 플러스 3.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rx고 문제에서는 r3을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 r3은 결국 마이너스 9 플러스 6 플러스 3이니까 답은 0이 되겠네요. 오케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저거 이해해야 돼요. 이 세 번째에 쓴 3차식으로 나눈 식을 다시 2차식으로 나눈다고 가정했었을 때 우리가 미지수가 3개에서 1개로 변하고 무조건 나머지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3x 플러스 4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결과적으로 식 하나, 미지수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P는 4를 이용해서 A값 구해주고요.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RX는 A를 전개했었을 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중에 하나를 이 S 중에 대칭이동을 시킵니다. 대칭이동하면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이걸 완전 똑같은 아니지만 이 선을 직접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 X좌표는 똑같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랬을 때 이 선하고 이 선을 이었을 때 얘하고 얘를 이었을 때가 그때 이 위치가 가장 짧은 선인 거야. 이거는 왜냐면 직선이 가장 짧은 거야. 이해돼? 결과적으로는 얘하고 직선감을 세워요. 두 점 아니까. 그래서 X제곱이 X제곱은 이 두 점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의 일차함수의 X제곱을 넣어준다. 했어요? 문제 했습니까? 아직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해야 돼. 보고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여기 있는 숫자도 다 바뀔 거고 시험에서는 이 논리를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식이 변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원래 있던 이 px를 내가 다시 2차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 형태에서 이 친구가 얘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17번. 야, 우리 여기가 막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우리 좀 막 당황하시면 안 돼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야, 어떤 p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예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5예요. 이렇게 한 거랑 똑같죠? 일단 첫 번째 문제 수학적 표현을 바꿨고요. 얘도 그냥 뭐 한 거야? 얘도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할 거지. 그대로. 그럼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3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x에다가. 얘가 어떤 식이든 변함없이 어쨌든 여기 x에 쓰여진 식 대신에 다 3x 플러스 5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올 거고 나머지 정리에 의해 어쨌든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3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지?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나머지는 5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5가 정답이 됩니다. 풀어주시고요.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우리 220번 같이 한번 볼게요. 220번. 220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px를 이번에는 우리 이 친구 EX, X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가 6이고 이 친구가 1이어서 뭐야? 여기가 3하고 1이어서 6에서 1 빼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고 이 친구가 플러스면 되겠죠. 됐어? 나한테 뭘 알려준 겁니까? 일단은 이 px라는 놈은요. 내가 2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당연히 어떤 몫이 나왔겠고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1차입니다. 이렇게 검산식 항상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야 x 대신에 3x 4로 3x 플러스 4로 그럼 여기 있는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x 자리에 다 3x 플러스 4를 대입했다는 소리야, 사실 이 친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친구들 내가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당연히 몫이 바뀌었을 거고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왔겠죠. 그지? 1차로 나눴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나는 지금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몫은 안 궁금한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 x에다가 똑같은 x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로 변하면서 P3은 R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P3은 R. 그럼 P3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이 식에서 나오네. 우리 P3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면서 3 대입하니까 10이 나오네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10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우리 221번. 이번에는 다항식 px가 있는데요. 얘를 내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이번에는 직접 qx를 언급을 해줬어요. 이거 좀 잘 이해 보셔야 돼. qx고 나머지는 2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qx를 x-2로 나누었을 때 어떤 당연히 몫이 바뀌었을 거고 나머지는 4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상황이. 그랬을 때 나한테 P2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P2는 무엇입니까?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얘를 물어본 거야, P2. 그럼 대놓고 여기다 2 대입하라고 한 거니까, 2 대입하면 여기는 1, 그 다음에 Q2 플러스 2죠. 그지? 근데 우리는 이 친구가 몇인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 Q2는 4라고 우리가 나와 있죠. Q2는 4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4 플러스 2니까 정답은 6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빨리. 여기까지 풀고 채점하고 오른쪽 질문 넘어갈게요. 뒤에 풀어오시면 돼요. 풀까지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풀으시면 돼요. 됐어요? 마무리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항등식이라는 개념 중요하고, 그리고 문장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꿔주는 연습 하셔야 되거든. 오케이? 우리 223번 한번 해볼게요. 223번. 이번에는 다시 자체가 튀어나왔어. 아까 우리 앞전에서는 다 px라고 그냥 표현해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가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미정계수도 보이고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요. 나머지는 5예요 라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이 qx, 이 몫을 다시 한 번 더 x-1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몫은 바뀌었을 거고 나머지가 나왔을 텐데, 이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이 친구를 구해달래요. 이번에는. 그럼 어쨌든 이 친구 구하려면 나는 알아야 되는 게, 어차피 Q1은 R이니까 우리 Q1 값을 구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지? 그럼 X에 대놓고 나한테 1 대입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1 대입을 해보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6은 1 대입하니까 2에 Q1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5 플러스 A는 2Q1 플러스 5죠. 그러면 5, 5, 또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Q1은 뭐다? 2분의 A다. 즉 나의 지금 목적은 뭐야? 이제 뭐로 바뀌었어? 나는 A 값을 어떻게 구할까를 이제 고민하셔야겠지. 근데 대놓고 A 값 구하라고 나한테 알려준 게 뭐야? 애초에 이 식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소리죠. 그치? 애초에 이 식에 대한 미정계수는 이 식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다 없어지면서 5가 나오죠. 괜찮아? 그래서 6에서 3 빼니까 우리 3 마이너스 A는 5죠. 그래서 우리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으니까 너가 마이너스 2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R은 우리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항등식 개념이고요.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미정계수가 태어났을 때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항상 해결을 하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224번. 실질적으로 이제 수에 대한 나눗셈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나는 애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 친구. 우리 99를 x라고 표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나는 애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x 10승을 이 친구는 x-1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몫이 나왔을 거고 나머지는 r이 되었겠죠. 그지? 그럼 실제 애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나는 x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1은 r이 되는 거니까 실제 너도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 나온다 이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내가 이 친구가 또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 99의 10승이라는 것은 99가 10번 곱해진 거지. 10번 곱해진 거지. 내가 애를 98로 나누잖아요. 그치? 그럼 이 친구도 98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맞아? 다 나머지가 1 나오지. 그 나머지끼리 곱해도 1이지. 그치? 그래서 그 나머지가 1이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이거 하나만 문제 한번 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우리 24의 세제곱을 7로 나눴다고 볼게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만약에 내가 줘놓게 그럼 나는 이 24 곱하기 24 곱하기 24잖아. 얘를 7로 나누는 거죠. 그지? 그럼 나는 이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7, 3, 21이고 나머지는 3이지. 얘도 7, 3, 21이고 나머지 3이고 얘도 7, 3, 21 나머지가 3이잖아. 그럼 어차피 전개하면 우리가 묶음별이지. 이 묶음별로 하나씩 선택돼서 우리가 항이 전개가 되었을 때 그 항 중에 적어도 하나가 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걔는 무조건 7로 나눠 떨어지지. 이 말 이해가? 이해가요? 그럼 실제로 얘네들을 전개했었을 때 7이 없는 놈은 3끼리 곱해졌을 때죠. 맞아? 그러면 3, 9, 27도 여전히 7로 나눌 수가 있지. 전개했었을 때 항이 쭉 나열됐을 때. 그럼 얘 7로 나누면 몇이야? 7, 3, 21이죠. 맞아요? 그럼 실제로 나머지가 6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이거? 아유, 영민아. 정신 차리고 물어볼 줄 알고. 이 말 이해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논리야, 이거. 내가 실제로 애를 계산하지 않아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논리로. 우리 문제 하나만 더 내볼까? 만약에 내가 97에 6승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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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애를 5로 나눴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가 몇일까? 나머지가 몇일까요? 그럼 애도 똑같이 97이 6개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애가 내가 5로 나누게 되면 이 친구는 나머지가 몇 나와요? 2 나오지. 그지? 애도 나머지 2 나오지? 애도 2 나오지. 어차피 우리 아까 말했듯이 적어도 5를 하나 갖고 있을 때 한 끼리 곱해서 묶음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우리 항이 나왔을 때 그 항에 적어도 5라는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5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얘는 지금 원래는 5 곱하기 몇이니? 5일은 5, 9, 45 이렇게 되죠. 플러스. 그럼 이런 게 지금 6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항에서 이런 거가 적어도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5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5가 없는 놈은 여기 있는 상수항끼리만 곱했을 때가 5가 없는 애인데 결국 얘는 2의 6승이 되겠죠. 그럼 2의 6승은 우리 몇이야? 64잖아. 그럼 애도 또 5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애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5로 나누면 4죠. 그치? 그래서 얘는 나머지가 4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이 논리 그렇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 한번 볼게요. 2 곱하기 5의 10승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5를 x라고 한번 치환해볼까요? 그러면은 2x 10승을 내가 뭐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대놓고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를 대입해줘. 이러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는 R이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는 2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1 대입. 나머지 더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해가요? 근데 내가 이거 무조건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수에 대한 활용을 해서 함으로써 내가 이게 미지수도 표현해서 결국 다항식의 나눗셈을 풀게 됐을 때 가끔 이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오케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7 나누기 3을 한다고 했었을 때, 7 나누기 3을 한다 했었을 때, 얘는 몫이고 나머지가 1이지, 원래. 우리 7이라는 것은 우리 3 곱하기 2 플러스 1이죠. 근데 가끔 어떻게 나올 때가 있냐면 내가 실제로 얘를 미지수를 표현을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풀게 되었을 때 3 곱하기 3 마이너스 2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 난 지금 수에 대한 나눗셈인데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풀다 보니까 우리 어차피 차수로 놀다 보면 우리 어차피 얘가 음수가 나와도 어차피 성립을 하는 거잖아.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냥 자연수의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음수면 안 되잖아. 나머지가. 그치?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바꿔주는 방법은 뭐야? 이 몫에서 하나 띄워주면 돼. 지금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을 하나 더해주면 이 친구가 되죠.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음수 나왔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다시 몫을 하나 줘야 돼. 나머지한테. 그래서 양수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내가 만약에 4로 나눴으면 4를 주고 5로 나눴으면 5 하나는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나머지는 양수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인수정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정리.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저기 있는 우리가 x 4승 플러스 k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대요. 나누어 떨어졌대. 그랬을 때 우리 k의 값 구해달래요. 즉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나머지가 0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에다가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우리가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7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 계산 한번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우리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에서 2 빼야 0 나오니까 맞아요. 우리 231번 지금 한번 풀어볼래? 한번? 231번 지금 풀어보세요. 231번 풀어. 일단 이 친구 있지.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내가 y는 라고 하면 ax 플러스 2잖아요. 얘는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시가는 거야? 무조건 x가 모든 상관없이 얘는 0,2는 무조건 지나죠. 0 대입하면 2 대입, a 값을 관계없이. 나는 이 식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0,2를 지나는 기울기가 a 직선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럼 나는
그래프를 보면 0,2를 지나면서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래프다.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1,1 그리고 3,4 여기 있겠죠? 그리고 4,0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 이 삼각형하고 만나는 A 값을 버리니까 A는 기울기란 말이야. 맞아요? A는 기울기잖아? 그럼 기울기가 어디에 있을 때? 딱 이 점을 지날 때부터 어디까지? 이 점을 지날 때까지. 기울기가 이 사이에 있으면, 그죠? 기울기가 이 사이에만 있으면 삼각형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지금 몇 콤마냐? 3콤마 지나니까 아무튼 0콤마이랑 3콤마를 지나는 기울기 0콤마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해? x가 변하니까 3에서 0 빼면 3, 4에서 6 빼면 2 이 기울기가 3분의 2야. 그리고 이 점을 지날 때죠? 얘는 1,1이죠? 얘도 기울기 몇이야? 1에서 0 빼면 1, 1에서 2 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2까지 변했을 때 딱 생각하고 만나겠지. 애를 이렇게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플러스 3분의 2보다는 같은 범위에 있을 때 기울기가 그러니까 생각정보 만납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됐어? 틀렸어? 나왔어요? 나왔어? 뭐하자 보자. 나왔어? 어, 232번 한번 보면요. 우리 다항식이 이번에는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질 때라고 했어요. 우리 이 식은 둘 다 플러스죠. 그죠? x의 함수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우리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나왔을 때 나머지는 0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대놓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요. 0이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요. 얘도 0이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미지수 2개, 식 2개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연립방정식. 그래서 A, B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 문제 되게 중요하니까 혹시 잠겨보세요. 이번에는 토요일날 4시간 마이너스 23 나오나요? 마이너스 제가요. 이 친구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결국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0인데, 어쨌든 미정계수니까 우리 수치대입법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똑같이 연립방정식, 일지수에 19개 작성을 한 겁니다. 232번. 이해됐어? 우리 235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235번. px-4라는 어떤 또 방식이 있는 거야, 그냥. 그랬을 때 이 친구들, 선생님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보면 x-1, x-3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나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놓고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은 우리 P1은 4예요. P3도 4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지?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같으니까. 그랬을 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px를 여기 있는 이 px 플러스 3이라는 여기 있는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한 어떤 식을 내가 x제곱 플러스 2x 저 친구도 내가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x로 묶이죠? 그럼 x 플러스 2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예, 2차니까 나머지는 1차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 우리. 그럼 나는 어차피 여기 미정계수니까 또 수치 대입법 쓰려면 0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야겠죠?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니까 우리 P3은 쭉 날아가고 B가 나오고요. 얘는 우리가 4인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우리가 P1 또 나오죠. 그래서 애도 또 날아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나오고 이 친구도 우리가 또 4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 A는 0이고 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4가 정답이 되겠네요. A는 0이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가 막 복잡하게 쓰여 있다 해도 쫄 필요는 없다 일단은. 그 다음 우리 조리제법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조리제법은 언제 쓴다 했어요? 내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목도 궁금할 때 사용한다고 했어. 근데 사실 우리 이 조리제법은 애초에 다항식의 나눗수가 똑같기 때문에 결과값은 선생님 잘 사용을 안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죠. 한번 볼게요. 우리 3차, 2차, 1차, 상수 일단 이렇게 자릿수 다 표현해 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x의 개수가 1차인 친구로 나눴을 때 쓴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애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써준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얘 그대로 내려온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뭘 합니까? 곱합니다. 그 다음에 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곱합니다. 더합니다. 곱합니다. 그 다음에 더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가 4a 플러스 b 마이너스 12 해서 애가 우리가 몫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문제에서는 이 친구가 k가 된 거고요. 그지?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가 c가 된 거고 그럼 이 친구가 우리가 d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2가 나왔으니까 a는 4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그지? 그럼 우리 d는 몇이에요? 여기다 4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a는 4라고 우리가 구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a가 4니까 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4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4니까. 얘가 1 나왔다는 것은 얘네들끼리 더했을 때 한 거니까 우리 b는 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다 구했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3이 아니라. 우리 238번. 사실 이 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238번 같은 문제가. 한번 채워볼까? 여기는 2 마이너스 7, 2, 1이라는 우리가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우리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쓰죠. 그지?
그래서 2가 처음에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곱하고 더합니다. 우리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8, 곱하니까 여기가 4, 더하니까 6, 그 다음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 친구를 이번에는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했었을 때 우리 항상 뭐라 그랬어? 얘 역수를 곱해주자 했지. 어디다가? 몫에다가. 그래서 우리 몫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몫은 얘에다가 2분의 1 곱해준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나머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px를 우리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있다면 우리 이 똑같은 식을 이번에는 2x 플러스 1로 나누면 얘가 실제로 0이 되는 값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가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2분의 1을 곱해줘야 같아지고 qx 플러스 r 즉 이 친구의 몫은 qx일 때 이 친구도 생각했을 때는 2분의 1 qx를 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을 2로 나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몫이 되고 나머지는 안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유형 14번을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우리 유형 14번을 연조립제법이라고 쓸게요.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쓴다 해서 우리가 연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연조립제법. 연조립제법이라 쓰세요. 그랬을 때 이것도 선생님 잘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239번. 239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여기는 a, b, c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잘 봐봐. 선생님이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지금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좀 오케이? 봐봐요. 여기가 x-1로 공통으로 되어 있지. 맞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최고 최항이 2차죠. 그지? 그랬을 때 조립제법을 2번을 연속으로 써달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3차면 3번, 4차면 4번 연속으로 해달라는 건데 그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 야,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2x-4를 실제로 내가 x-1의 제곱하고 x-1이 되도록 했었을 때 이 a, b, c가 도대체 뭐여야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집니까? 를 물어보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쟤는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야, 우리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첫 번째 조립제법을 썼어. 애가 0이 되는 걸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애가 0이 되는 거. x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얘를 1로 썼어. 그래서 처음에 내려오고 곱하니까 1, 더하니까 3, 곱하니까 3, 애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그지? 지금 내가 한 과정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네 사실. 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는 놈이 지금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c인데 지금 얘랑 완전히 똑같은 애야. 나는 여기 있는 식을 지금 뭐 한 거예요? x 마이너스 1로 나눈 거죠. 맞아? 여기 얘랑 똑같은데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럼 내가 얘를 x 마이너스 1로 처음에 나눠보면 위에 있는 식, 아래 있는 식은 같아지면 안 돼, 다르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가 A의 x-1 플러스 B가 오죠. 이 식을 x-1로 묶으면.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죠. 얘는 애초에 x-1이라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그럼 애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야, 이때 우리가 구한 이 못과 나머지가 누구냐 봤을 때 애가 못과 나머지라는 소리야. 애가 지금 x 플러스 3이라는 거고 애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우리 조립제법 2번 쓴다 했어? 그래서 또 x-1이 제곱이니까 얘를 1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일단 써볼게. 얘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니까 나머지 4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지금 한 행위는 뭐냐라고 봤었을 때 이번에는 이 몫을 다시 x-로 나눈 거죠. 맞아? 즉 여기 있는 이 몫을 다시 x-로 묶은 거지. 그러면 몫이 뭐가 나와? a가 나오고 우리 b는 안 묶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랬을 때 이 몫이 뭐가 나온 거야? 1이 나온 거고 애가 4가 나온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연조리제법을 썼었을 때 여기는 이 A, B, C는 거꾸로 애가 A, 애가 B, 애가 C가 됩니다. 알겠죠? 이 과정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이 과정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 지금 쓴 식은 사실 이 친구나 똑같은 식이고 이 똑같은 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예요. 그랬을 때 몫은 x 플러스 3인데 여기서 사실 x 플러스 3을 직접적으로 일단은 알 필요는 없고 이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 연조리제법에서 이 두 번째 과정은 이 몫을 다시 x-로 나눈 거기 때문에 몫을 다시 x-로 나누면 애가 몫이 되고 애가 나머지가 돼서 결과적으로 애가 몫이 되고 애가 나머지가 되는 A, B, C가 결과적으로 같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241번 볼게요. 241번. 241번. 얘 몇 차야? 3차지? 조리식법 몇 번 쓰겠어? 3번 쓸 거야? 한번 볼게요. 선생님 다시 한번 보여주면 우리 3차, 2차, 1차 상수를 처음에 우리 2 대입하면 0 대입한 0 나오니까 2 처음에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는 1 곱하면 4 뭐래 곱하면 2 더하면 4 곱하면 8 더하면 2 곱하면 4 더하면 1 이렇게 나왔죠? 그지? 그럼 내가 지금 첫 번째 한 작업은 뭐냐면 저기 있는 x-2의 3승 플러스 a의 x-2의 제곱 플러스 b의 x-2 플러스 c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친구 자체가 애예요. 나는 지금 이 얘를 지금 x-2로 나눈 거죠. x-2로 나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식, 아래 있는 식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x-2의 제곱이 올 거고 플러스 a의 x-2가 올 거고 플러스 b까지 온 다음에 저 c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밖에 나오겠죠? 그지? 그랬을 때 우리 문제에서 요구한 지금 이 과정이 여기가 실제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나왔다라는 거고 애가 1이 됐다는 소리예요. 애가 몫이고 애가 나머지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리제법을 씁니다. 2. 또 1 내려오고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왜 나와? 잠깐만. 곱하고 더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2차를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가 나온 겁니다. 그럼 얘는 또 어떤 의미야? 지금? 사실 여기는 이제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몫을 여기는 이 몫을 다시 x-2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몫은 또 x-2 플러스 a까지만 하고 b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올 텐데 여기서 이 x 플러스 6이 실제로 a란 소리고
여기 있는 게 14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A는 3차니까 한 번 더 해준다. 또 2로 하면 1 곱하면 2 더하면 8 이렇게 나오죠. N은 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A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애가 지금 3차항의 개수인 1이고 애가 지금 A가 되고 애가 B가 되고 애가 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나머지가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1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1, A, B, C가 거꾸로 나머지로 수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1, A, B, C. 그래서 A가 8이니까 이 친구는 16이고요. N은 14고요. N은 1이니까 우리 답은 31이 되겠죠. 그래서 연조지제법도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 과정을 좌변과 우변을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 이 좌변은 그냥 우리가 풀이 방법보다 그냥 빠르게 시험에서는 그냥 이것만 하는 거야. 시험에서는 내가 할 작업이 시험에서는 이거 연조지제법 3번 써가지고 거꾸로 여기는 최고차항부터 계속을 거꾸로 1a, b, c 1a, b, c의 값은 이렇게 된다. 거꾸로. 여기가 됐습니까? 됐어요? 그 우리 유형 14번까지 안푼 문제 풀게요. 숙제는 유형 14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토요일부터는 선생님이 인수분해 개념식으로 진행합니다. 진행.